예. 내가 보기에 그거는 뭐 내가 보기에 이게 무슨 특별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라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뭐 홍준표 시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아니 사실은 그동안에 예. 명태균 씨하고 우리 이제 대통령하고 예. 대선 기간 동안에 예.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아하. 그건 본인만이 아는 거니까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아니 대통령님께서 뭐 설명을 제대로 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넘기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또 여사가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사 김건희 여사 자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 여사는 밝혀봐봐야 누가 뭐 믿으려고 안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서 대통령 뭐 당선을 위해서 한 예. 일이라고 생각 대통령이 판단을 해줘야지. 물론 뭐 정무적 조언이 줄 수 있겠지만 나와 있던 거는 뭐 여론 조작 정황도 있었고 공천 개입 의혹도 있었고 아니 혹시 근데 그런 게 있을 불법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느니 어쨌느니 이렇게 얘기가 많이 하지만 예. 나는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뭐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이런 허구적인 생각을 갖는 게 잘못이라고. 예,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 있는데요. 1부에 이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월요일 독대 만남에 대한 이슈를 좀 여쭤보면 이제 인적 쇄신 문제를 또 한동훈 대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또 도곡동 라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제 인적 쇄신 문제 대통령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자기 뜻을 전달은 할 수 있지만 예. 그걸 어떻게 인적 쇄신을 할 거라고 우선 대통령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당장에 무슨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월요일 만남 자체가 큰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여론상 안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만나지만 과연 그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거냐 그것도 예측할 수 없고 예. 또 과연 그 결과가 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큰 소위 영향력이 있는 결과는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한동훈 대표 이 결과가 이제 저도 단판에 대한 뭐 이런 건 결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뒤가 있는데 그 뒤에 지금 현안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민주당에서 이제 11월 안에 본회의에 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11월 안에 재개혁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한동훈 대표는 애초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 검찰이 불기소 움직임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물론 대통령의 관계가 있더라도 의원들에게 본인은 원해라고 해도 찬성하자고 해야 될지 아니다라고 해야 될지 내가 보기에 만약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더라도 네. 여당의 공식적인 대표로 거기에 찬성하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각자 의원들이 심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좀 반란표가 나올지는 몰라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찬성하자 하는 이런 소리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면은 여하간에 한동훈 대표가 당원의 또 일반 국민의 63%의 지지를 받고 된 대표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당 내부가 이 한동훈 대표 체제하에서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만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 그 내부에서 무슨 나는 친윤이고 뭐 너는 뭐 저 친한이다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 불협화음이 자꾸 생겨나고 하니까 예. 일반적 국민들이 보기에 참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식으로 가면 과연 다음에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재집권을 못하면은 내가 보기에 보수는 더 이상
살아나기 힘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살아나기 그런 힘들다. 점을 좀 정치인으로서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거라는 걸 좀 살아요. 앞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여당 대표로서 나서서 특검을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예측이시잖아요. 조언을 해준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사실 여권 내에서 이제 배신자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 도의상 예. 공식적인 대표가 앞장서 가지고 그거를 찬성하자고 선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결국에는 이제 민심? 민심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결국에 그 뜻은 국민의힘에 지금 움직이지 않는 그 국회 현역 의원들 그리고 뭐 일부 친윤까지도 포함을 해서 결국에는 이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넘어오거나 거기에 힘 실어줄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일반적인 풍토가 사실 젊은 대표가 돼 있어 가지고서 소위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달갑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이준석이 몰아낼 적에나 그 비슷한 이런 양상인데 아하. 지금은 또 상황이 그것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처음에 그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니 뭐니 해가지고 뭐 3일 대표 하더니 요새는 또 뭐 3개월 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거 참 이 정치인으로서 철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랬을 적에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받는 소위 질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지 3개월이 지났고 사실 당 대표가 되는 과정도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 또 보수 민심의 큰 지지를 받아서 됐잖아요. 또 보수의 유력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고 미래 권력으로서 충분한 포지션이 있는데 석 달간 많은 의원들과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이 편이 늘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건 한동훈 대표의 MBTI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까? 그거는 예. 표면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예.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 라이징 권력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대통령은 지금 그 다음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거를 우리 윤 대통령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은 권력을 향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지지할 거냐.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갤럽이 지난 15일에서 17일 조사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전 조사보다 23%포인트 느린 22%, 석 달째 2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1위가 이제 민생이고 2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위로 꼽혔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0%대인데 10%대 그 이하로도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 경우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국정 그러니까 수행 여기에서 전환점을 찾으려면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아무것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으면 가만 놔두면 지절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재보궐 선거 결과 아까 이제 어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결과다 평가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결과일까요? 이번 재보궐 뭐 선거. 민주당은 어차피 뭐 부산, 검정하고 광안은 안 되게 돼 있던 그런 예. 지역인데 예. 그저부터 저희 한동안은 뭐 조국 신당하고 예. 단일화를 해가지고서 무슨 뭐 기선을 잡은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건 처음서부터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제 11월에 1심 판결 2건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법원이 판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라고 난 봐요. 그러니까 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 법원에 달려 있다. 네. 그 1심 판결 자체가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올까요?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1심 판결에서 좀 형량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으면은 예.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아, 1심이어도 형량이 많이 나오면 근데 형량 자체가 별로 그렇게 무의미한 형량이 나올 것 같으면 별로 영향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제 집권 프라임본부를 국정감사위에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떠한 이제 그 현 정부가 탄핵 상황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나는 그 뭐 직권 풀어내를 갖다가 만든다고 하는 거는 예, 그건 뭐 과거에 민주당에서 저 문재인 대통령 만든다고 그럴 적에도 예, 그때도 뭐 직권 풀어낸가 그거 만든다고 했는데 예.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 만들어 봐야. 그래도 또 국정 비전과 계획을 세운다는 입장에서 아니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직권 불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아무런 집행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 모양만 갖춰서 일반 국민에게 예, 발표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걸 헐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거기 직권 불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도 솔직해서 정책적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직권 불안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거 뭐 두고 봐야 하는 거지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예. 자, 오늘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께 우리 김정인 위원장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미리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추려봤는데요. 먼저 이재용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예, 김정인 위원장님께 드리는 질문. 뭐 정치적일 수도 있고 정치적이지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 위원장님께서는 평소 우리 사회 문제로 양극화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어찌 보면 작은 얘기인데 최근에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서울 상위권 대학 관련해서 지역별 비례 선발제 제안을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네요. 예, 3590님. 아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제안과 유사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양극화 문제라는 것이 예. 우리 정치권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라는 것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뭐 오늘 갤럽 발표에서 부정평가 1위가 민생 문제 아닙니까? 예. 지금 일반 서번 가게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어요. 예. 뭐 사실 최근에 엊그저께 그 노벨 평화상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예. 에스모그로나 제임스 로빈슨 같은 사람들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걸 가지고서 결국 가서 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건데 예. 지금 우리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양극화가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사실은 이 양극화가 IMF 사태 이후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데 예. 지금 그건 뭐 20년, 25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도 매번 정부가 뭐 양극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은 양극화가 해소될 것 같이 했지만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태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 어느 정당도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사실은 옛날에 박근혜 정부 탄생할 적에 내가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안 할 것 같으면은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사실은 이번에 노벨상을 탄 아세모우로의 기본적인 논지가 뭐냐일 것 같으면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시장 경제 시스템하고 의회 시스템이 둘이 서로 상호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커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도 최근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시장 경제 메커니즘은 그 나름대로 작동을 하는데 예. 의회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정지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왜 정지가 돼 있느냐? 의회에 대한 로비가 너무 심해 가지고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빈부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런 양상을 하고 있다니.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나라의 소위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최고로 높고 왜 자살률이 최고로 높고 이게 결국 같은 사회가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은 이전에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 때부터 박근혜 후보한테 경제민주화 정책을 요구했었고 지난번 윤석열 캠프에서도 사실 캠프를 지휘하는 입장에도 계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당시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런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도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거는 다 오히려 부자 감세만 있고 아니 양극화에 관련된 게 전혀 없어요. 대통령 선거 직전에 네. 내가 윤석열 당시 후보고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도 그렇게 들어있지만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맺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 약자와 동행이라는 걸 해서 약자와 동행이라는 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선거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걸 좀 잘 하시오 했는데 뭐 한두 번 이렇게 뭐 하는 척 하더니 그건 싹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예. 어?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서 지금 한다는 게 뭐냐면은 뭐 신자유주의 비슷하게 그다음 뭐 시장 경제, 민간 주도 시장 경제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경제 정책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은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좀 어느 정도 앞장서고 가고 있다고 아니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에서 못 써먹으니까 자기가 그걸 갖다가 서울시에서 한다는데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지 약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가 아직 멀었다. 그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그 진단해 주셨고요. 이제 박 시장님도 추가적으로 청취자 만약에 먼저 그러면 여기 예. 질문 청취자 질문 들어온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답이 저는 사실 그냥 보이긴 하는 질문인데 6989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대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선 후보자로서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6989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준석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의 차이점이라는 게 나는 별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본인들이 미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 구체적으로 지금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뭘 하겠다 하는 이런 비전 제시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약 한 100일 정도 보여준 리더십적인 측면이라든가 혹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보이고 지금 현재 정치 활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정치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뭐 여러 선거를 체험을 해봤고 예. 민의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는 얘기를 다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거를 관찰했을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거지 그걸 예. 관찰을 못하면은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리더십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이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를 할 것 같으면 예. 이번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월요일 날 만남. 저기 예. 독대 독대를 할 만남. 적에 예. 그때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준석 지금 의원의 경우에는 뭐 당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주의를 경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은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이어서 8266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의료개혁이 아닌 붕괴가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문제는 논의를 두고 자, 이 문제는 해법이 있을 것이냐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질문. 의료? 예, 의정 갈등 문제. 예, 지금 이제 여전히 지금 주요 정치 현안 때문에 이제 묻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의정 활동은 계속 문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럼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의대정원 문제. 예.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해결을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문제를 제공한 사람 예.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 처음 얘기하는 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후퇴를 하지 않고 예. 그대로 밀어붙일 것 같으면 나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좀 물러나야 됩니까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서 그래도 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예. 내가 한번 얘기한 거니까 이건 절대로 후퇴를 못한다. 예. 이러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어떤 지금을 바라보면서 지자체나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또 대통령이 후퇴하게 되면 대통령이 공무원들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이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대통령은 자기가 뭐를 하려고 그랬다가 예. 이것이 전반적인 국민들이 제대로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될 것 같으면 물러나는 것도 자기의 리더십의 발휘예요. 예. 무조건 자기가 한번 제의한 걸 갖다가 끝까지 간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군대 용어지만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령관이 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전략 목표라 그러네. 예. 그래서 다 공격을 하기 위한 군인 배치를 했는데 예. 며칠 후에 가서 상황을 다시 점검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고지는 점령할 줄 모르지만 사병들의 피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전술적으로 그걸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실은 대통령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예. 자 의사들이 하여튼 뭐 의사고 의과대 학생이고 좀 전부 지금 다 보이고 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대로 갔을 때 내년 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한민국 의료 체제가 정상으로 가동된다고 그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정부도 타협할 의지가 안 보이는 상황인데. 타협을 그건 그 책임은 결국 가서는 대통령이 져야 돼요. 예.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이번에 의료 개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의료의 코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은 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 가서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그래도 잘 안착돼 있는 사회 의료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됐을 적에 이 사회가 과연 안정을 하고 갈 수 있겠느냐. 예. 이거를 정치인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의료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기의 문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에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면 최소한 뭐 5년 또는 1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망자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간다고 해서 그걸 그냥 봐야만 되는지 예. 아 이거 안타깝네라고 해야 될지 예를 들어 뭐 국회나 다른 데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 대통령이 뭐 의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밑에서 몇 사람들이 만들어서 준 걸 가지고서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예.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서 더 이상 진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예. 여기에서 좀 후퇴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것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한 1분 남았는데요. 지금 청취자들이 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 질문이어서 또 위원장님께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에 그 명태균 씨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내가 보기에 그거는 뭐 내가 보기에 이게 무슨 특별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라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뭐 홍준표 시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아니 사실은 그동안에 예. 명태균 씨하고 우리 이제 대통령하고 예. 대선 기간 동안에 예.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아하. 그건 본인만이 아는 거니까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아니 대통령님께서 뭐 설명을 제대로 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넘기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또 여사가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사 김건희 여사 자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 여사는 밝혀봐봐야 누가 뭐 믿으려고 안 그럴 테니까. 그걸 가서
대통령 뭐 당선을 위해서 한 예. 일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이 판단을 해줘야지만. 물론 뭐 정무적 조언이란 줄 수 있겠지만 나와 있던 거는 뭐 여론 조작 정황도 있었고 공천 개입 의혹도 있었고 아니 근데 혹시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가장 불법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얘기가 많이 하지만 예. 나는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뭐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이런 허구적인 생각을 갖는 게 잘못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